자,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는 그 여러 개의 문자의 각각의 차수가 중요한데, 만약에 그 차수가 모두 같을 때는 아무거나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후 인수분해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러 개의 문자의 차수가 다르다면 그때는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를 골라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 후 인수분해한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떤 류의 문제인지를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직접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99번 문제. 지금처럼 여러 개의 문자가 나와 있죠. X도 있고 Y도 있고. 이런 경우는 각각의 문자의 차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X 중에 가장 높은 차수는 2차죠. Y 중에 가장 높은 차수도 2차입니다. 지금처럼 두 문자의 차수가 동일하다면 아무거나 한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좀 보기 좋긴 할 테니 X에 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최고창은 X제곱이겠죠.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 X가 하나 들어있는 건 예. 그 다음에 X가 하나 들어있는 예. 그럼 X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3X 이렇게 묶일 테고, 나머지 X가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상수항 처리합니다. 그래서 3Y의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2.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위에서는 항이 6개짜리였는데 밑에서는 항이 3개짜리 항으로 다항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X에 대한 2창, X에 대한 1창, 그 다음에 X가 없는 상수항에 항 3개짜리 인수분해는 X제곱은 XX의 곱이고,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상수항은 어떤 두 개의 곱으로 정리되고, 그걸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서로 곱해서 더한 값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수분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끝에 나와 있는 이 상수항을 두 개의 가로의 곱의 형태로 묶으라는 얘기는 저 자체를 인수분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수분해 해봅시다. 3y, 여기 y, 이쪽에 2, 이쪽에 1, 둘 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7y, 여기 있는 숫자가 잘 맞죠.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호를 봐야 되는데 곱해서 플러스죠. 그럼 이쪽에 둘 다 플러스를 곱하든지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y 앞에 이걸 곱해서 여기 있는 1차항 계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y 앞에 마이너스 4가 붙었네요. 그럼 아무래도 플러스로 가는 것보다는 마이너스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지우시고 우리는 마이너스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하면 뒤에 x가 붙을 테고, 또 이렇게 곱하면 뒤에 x가 붙을 테고, 이 들을 더한 게 여기 있는 1차항 계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한번 더 해봅시다. 이걸 분배하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1, 그다음 이걸 이렇게 분배해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 얘네들을 덧셈하게 되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3. 그렇죠. 여기 있는 x 앞에 있는 계수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잘 됐다는 뜻이니까 묶을 때는 여기 있는 x와 마이너스 괄호를 이렇게 하나의 인수의 형태로 묶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가로 하나를 또 다른 인수의 형태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옆에다 써서 인수분해 마무리 하시면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자, 다시 가로를 풀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항의 개수가 많고 그 문자가 여러 개로 배열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때는 문자의 차수를 보시고, 지금처럼 같은 차수로 배열되게 되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항의 개수가 3개이므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많이 했었던 인수분해법을 통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반복 연습이 필요함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100번 문제는 지금 문제 보신 것처럼 항이 여러 개인데 문자가 서로 다르게 배열되어 있죠. 이럴 때는 각각의 문자의 차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문자는 A, B, C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A는 3창이 최고창이고 B는 2창이 최고창이고 C는 1창이 최고창이네요. 그럼 이렇게 서로 각자의 문자의 차수가 다를 때는 가장 차수가 낮은 것으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굳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이유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전체 항의 개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겠나요? 만약 2창인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2창이 있을 때고 1창이 있을 때고 상수항이라고 해서 항이 3개 배열될 텐데, 만약 1창이 최고창인 식이 있다면 그 식을 정리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다 보면 1창 상수항 항을 2개로 배열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항이 많은 것보다는 항이 적게 배열되는 상태로 인수분해하는 게 문제 풀기 편할 테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C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 봅시다. 그럼 C가 아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묶이죠. 그럼 C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 두 항을 그냥 같이 묶습니다. 그럼 쟤는 A가 겹치니까 플러스 A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A 세제곱에 A를 빼내면 A 제곱 남고, 마이너스 AB 제곱에 A를 빼면 마이너스 B 제곱이 남죠.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과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서로 공통인수예요. 그럼 공통인수는 바깥으로 빼내게 되고, 가로치고 남아있는 A와 C를 덧셈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합차의 인수분해니까 A와 B를 더한 것과 A와 B를 뺀 것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 하시고, 그 다음은 뒤에는 A 플러스 C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인수분해법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일단 fx가 3차 이상의 다항식이며 동시에 이게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x면 x, 뭐 a면 a, y면 y 이런 식으로 한 문자인데, 알고 보니 이게 3차 이상의 3차, 4차 이런 식의 다항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를 인수분해할 때는 일단 그 다항식을 0 만드는 x값을 찾아내시고 그 x를 통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여 인수분해로 마무리하시는 꼴입니다. 대신에 그 fx를 0 만드는 그 숫자 x값은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렇게 책에 나온 것처럼 공식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붙이시고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개수의 약수를 쓰셔야 돼요. 분의 그다음에 fx의 최저창인 상수항의 약수, 그거를 분수 형태로 배열해서 나오는 숫자 중에 어떤 걸 대입하게 되면 이 fx가 0 만들 수 있는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보면서 실전 능력을 키워보도록 합시다. 102번입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되는데, 일단은 한 문자에 대한 관계식이며, 그다음 그게 3차 이상의 다항식이죠. 이런 경우를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적당히 이 px라는 x에 대한 관계식이 0 만드는 x를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알파라고 아까 책에 써놨었는데, 이 px를 0 만드는 알파 값을 구하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신 상태에서 최고창을 찾으세요.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1이죠. 근데 1의 약수를 쓰는데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므로 그냥 쓰시면 되고, 맨 끝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6, 그 마이너스 6의 약수를 쓰시는데 이때는 그냥 양의 약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호에 관계없이. 그럼 6의 약수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죠. 따라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1분의 6 또는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6 중에 이 식을 0 만드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적절한 게 뭐냐면 플러스 1인 것 같아요. 여기다 플러스 1 집어넣으면 P1을 계산하게 되면 1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1 곱하기 1 마이너스 6 하다 보면 이게 0이 됩니다. 이거 두 개 합쳐서 1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합치면 0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px를 0 만드는 x값을 찾아냈으니까 그걸로 조립제법을 하시는 겁니다. 조립제법의 장점은 나머지만 구하는 게 아니고 못까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연습해 볼까요? 3차항계수 1, 2차항계수 마이너스 6, 1차항계수 12, 상수항 마이너스 6. 그런 다음에 나누기 거꾸로 뒤집어 놓고 좀 전에 이 0 만들었던 x값 1 가지고 조립제법 해요. 그럼 처음에 있는 1은 내려오고 1과 1을 곱해서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면 끝에 0이 남아야죠. 0이 남아야 됩니다. 나머지가 0이 남는다는 뜻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 얘기가 달리 말하면 인수를 갖게 되는 거니 인수 분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1을 집어넣어서 0 된 거니까 x-1에 인수로 나누게 되면 얘가 몫이 되는데 몫과 x-는 곱하럽이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 다음에 나머지 합인데 나머지 0이므로 더하기 0은 생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졌던 저 전개식 px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인수분해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는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주어진 관계식을 0 만들 수 있는 값을 찾아서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면 그 나누었던 수 문자와 그 다음에 몫의 곱의 형태로 충분히 인수분해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네, 103번 문제. 역시나 한 문자에 대한 관계식이며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인수 정리를 통해서 조립제법하여 인수분해 마무리하는 문제겠죠. 그럼 얘가 전체식을 0 만들 수 있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알파 값을 구하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계수 2의 약수 1 아니면 2, 그 다음에 상수항 1의 약수 1. 그럼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총 4가지 값이 나올 텐데 적당한 값을 보니 아무래도 그 x는 그 알파 값은 2분의 1이 좀 적당해 보여요. 저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다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계산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이거 없애고 0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2분의 1 가지고 조립제법.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려서 끝에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몫이 되고 얘가 제수 나누는 숫자에 들어갈 숫자가 될 텐데 우리가 앞쪽에 인수 정리할 때 그 배웠던 내용이에요. 조립제법 하면서 배웠던 내용인데 조립제법 할 때 만약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조립제법 했다는 얘기는 x-2분의 1로 조립제법 했다는 뜻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식 자체, 저식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1은 x-2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몫은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나머지는 안 남았으니까 뒤는 안 쓰셔도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인수분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인수분해는 공통인수가 있으면 다 뽑아내야 되겠죠. 여기 모든 항마다 다 2가 곱해져 있으니 2를 뽑아냅니다. 그럼 공통인수 2를 뽑아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 2를 여기다 분배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로 여기 있는 3차 다항식이 인수분해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4번 문제는 fx가 다음 다항식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인수로 갖는다는 뜻은 저 fx인 3차식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죠. 그럼 뒤에 뭔가가 더 곱해져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식 자체는 항등식이잖아요. 그래서 나눗셈을 표현한 식은 항등식이니까요. 그럼 우변에 이거 0 만들 수 있는 x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우변이 0이 되고 따라서 좌변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식도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a.
그럼 이 등식을 정리하게 되면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문제 fx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 자체가 이게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인수 정리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수를 나누는 식을 0 만든 x를 관계식에 대입하게 되면 그 관계식은 나머지 0 남는다, 나누어 떨어진다. 따라서 0이 된다. 로 문제를 푸시면 쉽게 미정계수의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복잡한 수의 계산, 활용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는 문자식에서 많이 다루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일반적인 숫자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공식 위에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물론 원래 이 식은 51과 51을 곱한 값에서 49에서 49를 곱한 값을 빼내서 답을 구하셔도 되는데 문제 자체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라고 돼 있고 그걸 이용하는 게 이 문제는 더 편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사용하여 이 값을 계산해 봅시다. 모양을 보니까 이런 꼴이죠.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네모와 세모를 한 번 더한 값과 네모와 세모를 한 번 뺀 값을 서로 곱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51에서 49를 한 번 더한 식과 51에서 49를 한 번 뺀 식을 서로 곱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51에 49를 더하면 100이 되고 50에 49를 빼게 되면 2가 남기 때문에 정답은 200이라는 아주 단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5번 문제는 그냥 원래 이게 숫자를 계산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숫자이긴 하죠. 근데 숫자를 보니까 나름 규칙이 있더라는 얘기죠.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런 식 생각나십니까?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혹시 여기서 a를 97로 보고 b를 3으로 본다면 a에다 97 집어넣고 b에 3을 집어넣게 되면 이 식과 똑같은 식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식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a 대신에 97 집어넣고 b 대신에 3 집어넣어서 이걸 전체 세제곱한 숫자네요. 그럼 100의 세제곱, 100을 3번 곱하는 거니까 0이 6개 붙어서 정답이 이렇게 마무리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규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히 이런 문제 자체를 직접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에 분명히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3차식인데다가 앞에 이렇게 3이 붙어있는 꼴을 보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3이 붙어있는 플러스 3이 붙어있는 꼴을 보다 보니까 혹시 이것과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숫자의 앞에 숫자나 맨 끝에 있는 숫자의 형태를 보시고 한번 이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적용시켜 보니 여기 있는 식과 완벽히 똑같구나. 그러면 위에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이 결과에 직접적으로 숫자를 대입해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109번 문제는 보신 바와 같이 문자가 여러 개인데 차수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자 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의 차수의 가장 높고 낮음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A의 최고차는 2차고 B도 잘 찾아보시면 B의 최고차는 2차이며 C의 최고차도 2차입니다. 다 똑같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문자로 내림 차수는 정리하는데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는 게 보기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A 제곱을 가지고 있는 항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럼 얘네 둘은 A 제곱이라는 최고차로 묶이며 개수는 B 플러스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하나 가지고 있는 항 여기 있고요. A를 하나 가지고 있는 항, 그 다음에 A를 하나 가지고 있는 항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A를 빼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A를 빼는 게 나아 보이죠. 마이너스 A를 빼게 되면 여기서는 앞쪽에서는 B제곱이 남고 이쪽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C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B는 마이너스 BC를 바깥으로 빼게 되면 B 플러스 C 이렇게 남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는 이 식은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리고 보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B 플러스 C, B 플러스 C, B 플러스 C가 공통 인수입니다. 그럼 B 플러스 C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게 되면
남은 건 여기는 a제곱이 남고요. 이 부분이 없어진다 뜻이겠죠? 빼냈으니까.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c, 그게 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여기는 항이 3개짜리죠. a에 대한 2창, a에 대한 1창, a가 없는 상수항의 개념이니까 앞에 2개 곱, 뒤에 2개 곱인데 이쪽 부하 마이너스니까 b와 c 중에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수를 봐야 되는데 요 a 앞에 있는 1창 개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c로 정리되죠. 그러니까 b 앞에 음수, c가 플러스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된 결과가 맨 앞에 b 플러스 c가 있었고 요렇게 묶으면 a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다음 요렇게 묶으면 a 플러스 c가 되겠죠. 그게 0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 세 개의 가로를 곱해서 0 된 거니까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b 플러스 c가 0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c가 돼야 되고 a 마이너스 b가 0이 되려면 a는 b랑 서로 같아야 되겠고 a 플러스 c가 0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c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삼각형 3변의 길이 ABC니까 ABC는 모두 양수입니다. 그럼 양수와 양수를 더해서 0이 될 수 없으며 양수와 양수의 부호 반대가 서로 같은 부호일 리도 없을 테니까 맨 위에 있는 조건과 맨 밑에 있는 조건은 답으로서 충분치 않다는 거죠. 결론은 가운데 있는 이 조건이 정답이에요. 그럼 삼각형 3변 중에 A와 B라는 두 변이 서로 같다는 뜻은 A와 B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2번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인 데가 여러 개의 문자가 나온 데다가 차수도 높기 때문에 앞쪽에 배운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될 텐데 조건을 잘 보세요. x 더하기 y 값을 알고 있고 xy 값을 이용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직접 대입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근데 직접 대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식을 전개된 상태에서는 지금 쉽게 답을 못 구하니 뭔가 전개되지 않은 상태? 혹시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결과를 통해서 좀 간단히 문제를 풀 수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며 그 인수분해 할 때도 웬만하면 x 플러스 y나 xy가 나오게 식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두 개 항에서 공통인수인 x 세제곱을 바깥으로 빼내면 x 플러스 y가 남습니다. 여기가 나오죠. 이쪽도 y 세제곱과 y 4제곱에서 y 세제곱이 겹침으로 플러스 y 세제곱을 공통인수로 묶으면 여기도 x 플러스 y가 남아요. 그리고 보니 x 플러스 y와 x 플러스 y가 다시 공통인수, 그럼 x 플러스 y로 묶으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되겠죠. 아까보다는 훨씬 더 문제를 조건에 맞게 잘 풀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여기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합과 곱이 나오도록 이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저식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곱셈공식 변형을 풀 수도 있죠. 그래서 3차 떼고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 한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그대로 복사해 쓰시고 이런 방법이 있는 방법에 반면에 두 번째는 인수분해 방법이 있어요. 3차 플러스 3차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3차 떼고 x 플러스 y 바로 이어서 곱할 때 2차 x제곱 둘을 곱한 항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xy 끝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럼 둘 다 괜찮긴 한데 근데 인수분해를 해서 만들어진 이 식은 합도 알아야 되고 곱도 알아야 되고 제곱의 합도 알아야 됩니다. 합과 곱은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써먹으면 되겠지만 다시 또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더 식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이 식은 조건만 그대로 쓰면 되죠. 합과 곱만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식 x 플러스 y 곱하기 이 3차 더하기 3차식이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건 이제 숫자만 잘 대입해서 저 식의 값을 마무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다음 3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18이에요.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마무리 잘 합시다. 마이너스 1 곱하기 가로 안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8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9. 정답은 19가 문제에서 원했던 마무리가 됩니다.